라이. 내가 진짜 별의별 지인들이 많잖아. 오늘은 선생님이 부동산 전문가를 선생님의 제자이자 지인이자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다니거든. 자, 이제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이자 오랜 지인이 된 이세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언니랑 같이 수다를 떨고 놀다가 좀 있으면 우리 애들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막 자취방을 이제 막 한참 알아보기 시작할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 통수만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통수 혹은 사기?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생각한 물건과 되게 다를 수 있는 거지. 혹은 네.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네가 지방을 계약할 때 혹은 뭐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뭘 좀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해준 사람이 근데 있나?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 나도 없었어. 안 해봤거든. 저는 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 대학 가자마자 21살에 처음 자취방을 구하게 됐는데 그때는 의지할 때가 네이버밖에 없었어요. 찾아보면 다 변기물 내려봐라, 뭐 수압을 봐라 그런 정보들만 알고 자취방을 보러 가서 물 내려보고 물 틀어보고 계약할게요 이렇게 그렇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계약을 했었어요. 다행히 저는 뭐 사기를 당하거나 통수를 맞지 않았는데 저희 과의 동기 중에 한 명이 계약을 했는데 한 3개월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경매라는 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전에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도 이미 중개사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에게 싼 가격에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는 그냥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집의 상태. 그치. 내가 실제로 살 그 집이 문제는 없는지 근데 진짜 가봐야 되지. 무조건 가봐야 돼요. 왜? 왜냐하면 가보지 않고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사진은 되게 넓어. 네, 저도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이 있지만 고시원 방이 진짜 작잖아요. 그 0.5로 이렇게 딱 찍으면 엄청 넓어 보이게 나와요. 그래서 다 보통은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밝기 막 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치. 나 그것도 본 것 같아.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맞아요.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 특히 밤에는 꼭 가봐야 되는 게 20대 초반에 특히 여학생들은 밤에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또 밤늦게 들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그치. 많기 때문에 밤에 가서 뭐 주변에 방범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 들을 만한 집이 있는지 너무 시끄럽진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이랑 낮에 꼭 가봐야 돼요. 일단 계약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되는 건 첫 번째는 꼭 집에 가봐라. 대신에 가볼 때는 두 번째 낮에도 밤에도 가보니까 나는 듣다가 되게 놀랐어.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낮에 가봐야 된다. 왜냐면 밤에 되게 좋아 보여도 낮에 빛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나는 그런 맥락으로 낮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창문이 있으면 낮에 빛은 어디로든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지하만 아니면 빛은 어느 정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 잘 없지 않나요, 집에? 뭐 수압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이 아는 얘기니까 뭐 약간 넘어가고 저는 중요한 게 곰팡이와 결로였어요. 결로라는 말이 이제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로가 생기는 곳에 보통 곰팡이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결로라는 거는 요즘같이 추울 때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면서 내부랑 외부 온도 차이가 크니까 물기가 이제 촉촉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곰팡이가 주로 많이 생겨요. 곰팡이가 이제 뭐 샤시나 외부 베란다 이런 데 조금 있는 거는 이렇게 가리고 살거나 제거를 하면 되는데 방 안에 특히 이제 거실 같은 데에 가생이라는 말이 뭐야? 네, 가에 있다. 그런 집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는 되게 빠르게 번지기도 하고 곰팡이가 있는 집에 살면 호흡기에 진짜 안 좋아요. 근데 결론은 여름에는 그럼 보이진 않겠네? 여름에는 워낙 습도 자체가 높아서 또 곰팡이가 잘 생겨요. 네, 근데 결론은 무조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흔적을 남겨? 네, 그래서 벽지는 이제 갈색으로 갈변이 되기도 하고 그냥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자국이 까맣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베란다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안 돼 하실 필요는 없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걸로 이제 약간의 내고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할 겸 이제 얘기를 해보고 다이소나 인터넷 보면 두꺼운 폼블럭 같은 거 팔아요. 그것만 붙여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방 내부가 심하지 않다면 요즘에 곰팡이 제거제 너무 잘 나오니까 한번 쓱 닦은 다음에 붙이면 되는데 마음대로 붙이면 또 안 되니까 집주인한테 꼭 상의를 하고 얘기를
정리를 하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공상이 확인. 네. 또 변기물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그치. 없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그거는 이제 배관의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지하부터 뭐 3, 4층까지 있는 그런 빌라 같은 곳에 우리가 자취를 하게 되는데 위층부터 물이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이 잘 안 내려간다거나 어디에 물이 막힌다거나 이러면 이제 누수 밑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누수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물이 수압이 너무 좋지 않으면 특히 고층으로 갈수록 씻을 때 진짜 불편해요. 삶의 질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수도 배관을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물을 한 2, 3분만 세게 틀어놔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화장실, 개수대, 변기물도 당연히 내려보고 얼마나 물이 빨리 차는지. 물이 내려가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물이 차는 걸 보는 거야?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내려가? 눈으로 이제 보이는데 차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신경 잘 안 신경 안 써.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그게 거야. 수압에 되게 큰 영향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개수대나 그 세면대 같은 경우는 물을 틀어놨을 때 빨리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고 누수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 누수. 그거는 확인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화장실, 주방, 천장의 등 주변. 등? 네. 오. 거기서 가장 많이 생겨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에. 가에. 천장 가. 가생이 아니고 천장 가. 요렇게 가장자리. 모서리. 네. 여기에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군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흔적. 벽지는 무조건 흔적이 생겨요. 갈색으로 변한다거나 등 주변이 우글우글하게 좀 이렇게 울어 있다거나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곳이면 거기 근처 천장을 무언가 뚫어놓는 시공을 하면 누수가 생기면 그쪽으로 물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 쪽을 잘 확인을 하시면 누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고 흔적이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니고 흔적이 있으면 이제 중개사나 집 주인한테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돼요. 흔적이 있는데 공사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안전해요. 방수공사는 돈도 많이 들고 두 번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되게 탄탄하게 하는 편이어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공사했다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안 사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약간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꼬투리가 별로 곰팡이 누수. 또 사진 꼭 이렇게 많이 찍어보시면 사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 주인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직접 이제 보여줘야 집주인도 이게 납득이 돼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보통 집을 보러 갈 때는 중개인이랑 보러 가지 집주인이 오지 않거든요. 중개인에게도 편하게 물어봐도 돼요. 이 집에 어떤 하자나 그런 게 없었는지 그런 걸 이야기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개인도? 네, 중개인이 또 그걸 일부러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면 중개인에게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이 있어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집을 구경했잖아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합시다 하면 이제 그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생겨요. 경매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면 이제 법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아까 맞아. 그 친구도 중개인을 끼고 계약을 했는데 결국에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중개인은 없어졌고 알고 보니 그 중개인은 중개 보조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집이 마음에 들면 법적인 거를 꼭 봐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알려줘.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써.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이랑 똑같아요. 모든 건물에는 다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그거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700원 혹은 1000원이면 다 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딱 열람해보면 한국말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막 어려워. 다른 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딱 세 가지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집은 몇 층짜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저는 이제 또 자취의 로망 중에 하나가 옥탑방. 그래 맞아. 만약에 표제부에 옥탑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없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인 집에 내가 계약을 하면 아무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받을 수 없구나. 네, 표제부는 다른 거는 안 봐도 되고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내가 만약에 3층에 어떤 방을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3층 몇 호가 면적이 뭔지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갑구는 뭐냐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하게 소유권이라고 하죠.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와 이제 간략한 정보가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이 집을 얼마에 샀는지 길지 않을 거예요.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내가 계약서를 쓸 때 집 주인의 이름과 갑구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지. 갑구에서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을구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 을구는 소유권 빼고
모든 법적인 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출, 부동산 용어로는 근저당권이라고 근저당. 하거든요. 대출이 얼마인지,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 전세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있으면 계약하시면 안 좋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 몰라도 위험하다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다시 말해줘. 네,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 전세권. 전세권. 가압류, 가등기는 이 집주인이 쉽게 말해 돈을 갚지 않아서 누군가가 너 돈 걸어놓은 계속 안 갚으면 내가 집 뺏어버린다 해서 이제 등기를 법적으로 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뭐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이 집주인이 그 전에 살던 전세입자나 월세 살던 사람한테 보증금을 안 줬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한이 다 됐는데 보증금을 만약에 못 받으면 월세 살던 사람이나 전세 살던 사람이 법적으로 등기를 더럽힐 수 있어요. 임차권 이런 거를 이제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생 꼬리표로 남는 거예요. 이 건물을 허물지 않는 이상 이 집주인은 돈을 안 돌려주는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들은 나도 이사를 나갈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네. 네. 그리고 대출이 너무 많은 집, 전세를 구하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출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돌려주기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요즘에 아주 핫했던 전세 사기도 대출을 풀로 이제 다 땡겨서, 당긴 다음에 맞아. 날라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출이 너무 많을 때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것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걸 아는 게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언니가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내 지인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가급적 이런 건 스스로 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 피해가면 가장 좋아요. 그렇지. 또 뭐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는? 실제로 계약할 때는 이제 우리가 계약서라는 걸 아마 처음 써볼 거예요, 살면서. 근데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계약서에 함부로 사인하지 사인하면 마라. 안 된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중개인을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중개인이 맞는지. 보통 계약을 하면 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잖아요. 보통은 중개사들이 부동산에 자기 그 공인중개사 증. 그다음에 공제증서 이런 게 무조건 법적으로 걸어놓게 돼 있어요. 맞아. 우리 회사도 걸려있어. 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중개사와 뭐 이름 이름이 이런 게 이제 일치하는지 일치하는지. 한번 쓱 보면 이제 다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주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을 만나기 때문에 신분증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분증에 있는 얼굴이랑 일치하는지 다를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나올 때도 있어요. 보통은 다른 사람이 나오면 대리인이라고 대리인. 하고 인감증명이나 이런 걸 들고 오는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계약을 갑니다 라고 하면 대리인 그 증명서랑 인감증명서가 또 맞는지 그런 서류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30초도 걸리지 않는 건데 요거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또 책임을 물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갑구에 있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세 번째는 통장이에요. 우리가 뭐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하거나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입금하는 사람의 통장 명의가 또 집주인이랑 일치하는지.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여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면 다른 법인 통장이 있어요. 거기로 주세요. 아니면 가족인데 여기로 주세요 하다가 전세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왜? 보통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법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제 잘못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체 통장으로 주세요라고 하면 계약의 주체를 사업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주인의 명의와 그 통장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진짜 어이없는 경우인데 주소가 틀릴 때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전 매매를 하는데 아파트였거든요. 만약에 101동 101호면 101동 102호라고 중개사가 오타를 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볼 때 특약 혹은 그 정보를 보지 주소를 안 봐요. 너무 당연하게. 네, 너무 당연하니까. 만약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로 뭐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나는 102호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각박해요. 스스로 보호해야 돼. 이제 성인이면은 다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꼭 확인해야 된다. 주소랑 이제 옆에 보면 면적도 나와 있거든요. 그 면적도 일치하는지.
아까 봤던 등기 표제부, 부분은 표제부에. 표제부에 3층의 면적 있으면 이 면적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네 번째로 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는 특약이에요. 계약서의 꽃은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계약서를 처음 쓰시게 되면 하단부쯤에 이제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보통 저도 대학생들에게 처음에 월세를 줄 때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를 넣었던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너무 집이 망가지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집주인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세입자가 거. 원하는 네, 거. 그래서 서로 이제 그게 조율이 되면 그 조율 사항을 특약 사항에 넣어요. 그래서 특약에 없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이에요. 근데 내가 특약에 넣으면 특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에 꼭 넣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제가 또 이따가 계약 후에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보증보험.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그거를 내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라고 그거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네,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같이 집을 보러 가주기도 하고 사회초년생 혹은 이제 대학생들은 어려우니까 나도 돼? 어려우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 살면 집도 같이 보러 가주고 내 계약서도 봐주고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되게 많은 도움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은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서울에 자취방을 구하시면 꼭 찾아보시고 다른 데는 제가 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처음 알았어. 그럼 계약했어. 계약을 잘 하고 살면 되잖아요. 오래오래 맞아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일인데 계약서를 쓴 직후 할 일은 뭐냐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요. 확정일자라는 거를 도장을 받아야 돼요. 계약서와 신분증을 주면 내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어줘요. 이걸 왜 해야 돼? 이거 왜 중요하냐? 만약에 내가 경매에 이 집에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주민 아닌데 살고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치. 비자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 있죠? 없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나라에서 경찰이 보호해 준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우리나라 국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주민등록증 혹은 비자인 것처럼 건물도 법적인 권리가 있다 주장을 하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신청이라고 하죠. 나 돈 주세요를 못해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계약서를 쓴 날 즉시 받아야 돼요. 계약서만 들고 가면 원본만 있으면 바로 찍어주거든요. 최대한 빨리 받아야 좋아요. 이 날짜가 나중에 경매나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고 진짜 중요한 두 번째는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지금 생각난 건데 계약을 하기 전에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월세가 싸거든요. 그런 집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라는 것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이걸 딱 박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전입신고는 언제 하냐면 이사하는 날 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확정일자는 오늘 가서 도장 받으면 오늘 도장을 찍어줘요. 전입신고는 오늘 가서 신고하면 내일 돼요. 하루가 걸려요. 오늘 신고하면 내일 넘어가는 12시에 전입신고가 되거든요. 요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세 사기, 월세 사기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 짧은 틈에? 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대출을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내가 돈을 대출 받는 날을 전입신고하는 날 혹은 계약하는 날로 해요. 같은 날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전입신고는 하루 뒤에 된단 말이죠. 근데 요 날 대출을 받아버리면 대출이 나보다 먼저야. 앞순위가 돼요. 그래서 요러고 경매 날려버리면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특이하게 적는 거예요. 아까 그 말했던 특이하게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 핵심이 이거구나. 바로 이거. 특이하게 내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는 그 날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적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집주인도 사실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그 사람의 이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는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 날 그리고 이사하는 날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안전하다. 그리고 특이하게 내가 이거를 다 끝낸 다음에 너가 대출을 받아. 네, 대출을 이제 받아라. 이거 특약 사항에 꼭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보통 자취방 같은 경우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하나씩 다 켜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내가 AS 센터에 전화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고치거나 기사님을 불러서 비용이 발생하면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것들은 청구하기가 힘들어요.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상의하지 않고 하다가 괜한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반드시 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고치거나 수리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계약 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렇지. 사시면 잘 살면 되지. 네. 도움이 많이 됐지 얘들아. 처음 하는 자취잖아. 처음 집 알아보고 처음 내가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하면 느는 것 같아. 맞아요. 학교 앞에 이걸 우리가 살 때에는 동수를 맞고 이렇게 되는 네. 일이 드물긴 할 거야. 맞아요. 뭐 물론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런 걸 따지고 이런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진짜 내 집을 살 때 혹은 내가 뭐 집을 사기 전에 더 큰 돈을 들여서 전세를 구할 때 이렇게 맞아요. 정말 큰 돈이 드는 일이 들어갈 때에도 했던 습관대로 이런 것들을 네. 확인한단 말이지. 맞아요. 이게 단순히 학교 앞에 자취방을 얻기 위해 확인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돈으로 나중에 굉장히 큰 물건을 구입할 때 확인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여놓겠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정말 하기 힘든 경험이기도 해요. 맞아. 내가 왜냐면 나는 안 해봤거든. 사실 나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뭐 늘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고 네, 이래가지고 조용히 진짜 큰 도움이 되었어. 아, 고마워.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잠시 후에 2탄에서 만날게.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